아줌마 군대에 아들 있으면 다예요. 그냥 아들 보러 왔습니다. 손 치우세요. 제 어머니입니다. 군대는 계급이 전부야. 맞아요. 계급이 전부일 때도 있죠. 나는 네 상관의 상관이다. 오늘 영상은 아들 면회 온 엄마를 모욕한 장교,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현역 공군 준장이었습니다. 숨겨왔던 신분을 밝히고 전투기 편대까지 출격시키며 사단 내 부패를 단칼에 잘라내고 시원하게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다시 사람을 지키는 군대로 바뀌었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새벽 5시 30분 대전 공군기지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선영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30년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정확한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실 한편에 걸린 공군 정복을 바라보며 선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엄마로만 가야지. 거울 앞에 선 선영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꼿꼿하게 세워진 어깨는 조금 둥글게 만들고 날카로운 눈빛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연습해봤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것은 군복이 아닌 검은색 니트와 베이지색 바지였습니다. 그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치고 털모자까지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준장님, 오늘 일정은? 문 앞에서 들려오는 부관의 목소리에 선영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개인 용무로 외출합니다. 긴급 상황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혹시 민간복 차림이신가요? 상관하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들뜬 기분도 섞여 있었습니다. 부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들 윤민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3세의 건장한 청년이 육군 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재, 엄마 보고 싶지 않나? 사진 속 민재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며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첫 면회 때처럼 설렜습니다. 민재가 입대할 때 선영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공군 준장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나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회를 갈 때마다 철저히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50대 중반의 어머니로서 말이지요. 엄마가 준장이라는 걸 알면 민재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선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도 평소의 무채색 대신 연한 핑크색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래전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장하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네. 머리도 평소에 단정한 뒤로 넘긴 스타일 대신 자연스럽게 내려뜨렸습니다. 그러자 딱딱했던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들과 속옷, 양말 등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첫 면회를 가는 초보 어머니처럼 이것저것 챙기느라 가방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민재가 좋아하는 쇠고기 육포고 이건 비타민. 하나하나 체크하며 가방에 넣는 선영의 모습은 그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냉철한 준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선영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국방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자신도 참여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끄자. 라디오를 끄고 대신 예전에 민재와 함께 들었던 발라드 음악을 틀었습니다. 달콤한 멜로디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선영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선영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긴장감을 덜어주었습니다. 평소 군용차로 이동할 때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민재 녀석 잘 지내고 있을까? 살은 빠지지 않았을까? 부대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평소 군용차로 이동할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길이었지만 선영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평범한 어머니가 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도 다녀오고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면회객들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공군 준장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 면회 가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군 부대로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 이등병인데 벌써 보고 싶어 죽겠어요. 저희 아들은 일병이에요.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아들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선영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계급이나 직책 없이 그냥 같은 어머니로서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 부하들과 나누는 업무적인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다 잘 클 거예요. 그러게요. 군대 가서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다시 차에 올라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선영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을 본다는 기쁨과 함께 혹시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곧 도착이네. 도착한 부대 정문은 생각보다 엄격해 보였습니다. 헌병들이 335 모여 서 있었고 면회객들을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가는 선영의 뒤에서 몇몇 젊은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꼿꼿하게 걷는 것 같은데? 면회객 치고는 기가 너무 센 것 같지 않냐? 뭔가 군인 냄새가 나는데? 선영은 애써 어깨에 힘을 빼고 평범한 아줌마처럼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몸에 밴 군인의 자세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당당한 보폭과 꼿꼿한 자세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정문 초소에 다가서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헌병이 무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면회 목적이 뭐죠? 아들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하고 면회 신청서 작성하세요. 선영은 가방에서 민간인 신분증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그냥 박선영, 민재 엄마로 지내자. 선영이 신분증을 내밀자 헌병은 대충 훑어보더니 면회 신청서를 건네줬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가방 검사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정성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자 이름란에 박선영, 면회 대상자란에 윤민재 일병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평소 각종 서류에 서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계급도 없고 직책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뭔가 포스가 남달라. 글씨체 봐. 완전 군인 글씨잖아. 면회객들은 대부분 떨면서 오는데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당당해? 선영은 귀가 얇아서 뒤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병사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야, 김대위님 오신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영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김대위는 평소 면회객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면회객들이 조심스럽게 굽신거리며 자신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영을 본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대위는 병사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선영 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선영의 꼿꼿한 자세, 당당한 시선, 그리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태도가 그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한데? 김대위는 동료 장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다른 면회객들과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보통 여기 오면 다들 쫄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당당해? 그러게요. 뭔가 군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김대위의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화가 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냥 허세 부리는 아줌마겠지. 김대위는 선영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동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면회객들이 너무 건방져. 군대를 뭘로 보는 거야? 맞습니다. 예전에는 면회 와서도 조심조심했는데 요즘은 너무 당당해요. 특히 저런 타입이 제일 싫어.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당당한 척하는 거. 선영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민재를 보러 온 것이니까요.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헌병에게 건넸지만 김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한번 봐야겠어. 김대위는 선영의 신청서를 빼앗아 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박선영, 윤민재 일병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말 어머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아줌마 분위기가 보통 어머니들과 다르거든요. 김대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의 당당한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았고 동시에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글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마치 군인 같아요. 혹시 어디서 군 관련 일 하세요? 선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안 합니다. 정말요? 그럼 뭐 하세요? 그냥 주부입니다. 김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부? 주부가 저렇게 당당할 리가 없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길 거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해요? 아줌마, 혹시 간첩은 아니죠? 김대위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진지했습니다. 선영의 정체를 밝혀내서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간첩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다른 면회객들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영의 참을성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 것뿐입니다. 성격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김대위는 선영 주위를 빙빙 돌며 마치 신문하듯 물어댔습니다. 아줌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체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요. 정체라니 그냥 아들 면회온 어머니입니다. 거짓말. 절대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김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한편 부대 안면회실에서는 윤민재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으시지? 평소에는 정시에 오셨는데. 민재는 계속 입구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이미 와서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데 유독 민재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재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문에서는 여전히 김대위의 의심과 괴롭히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누구세요? 선영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자, 민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김대위의 끈질긴 추궁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결국 면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3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헌병이 마지못해 출입증을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수상한 아줌마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선영은 출입증을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재만 보면 돼. 조금만 더 참자.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선영은 다른 면회객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모두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만은 여전히 군인다운 보폭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이상해. 뒤에서 따라오던 김대위가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대위님 정말 수상하긴 해요. 보통 어머니들과는 완전 달라요.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저 여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영의 눈에 민재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입구를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민재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꽉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불쾌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입구에서 조금 지체됐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우리 민재 많이 컸네. 모자가 나란히 앉자 주변 사람들이 훈훈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대위가 부하 병사들을 데리고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야들아, 저기 앉아. 김대위는 의도적으로 선영과 민재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면회객들 정말 웃기지 않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 맞습니다, 대위님. 특히 아줌마들이 심해요. 선영은 아들과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민재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왜 저러죠? 신경 쓰지 마, 민재야. 우리 이야기하자. 하지만 김대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줌마가 뭐 대단한 사람인 척하네.
걸음걸이 보면 정말 웃겨 죽겠어. 그러게요. 마치 자기가 군인인 양 행동하던데요. 군인? 하하. 아줌마가 무슨 군인이야. 기껏해야 군 부대 청소나 하는 아줌마겠지. 선영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괜찮아, 민재야. 그냥 무시하자. 그런데 김대위가 갑자기 선영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그런데 혹시 군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군인복지요? 네, 요즘 군인 가족들이 복지에 대해 불만이 많다던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김대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세요? 그럼 군 간부들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대위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아줌마들은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 그냥 집에서 애나 보시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거들먹거리세요? 민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반말을? 김대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욕? 내가 언제 모욕했어?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선영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너무 심해요. 김대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드님한테 거짓말한 거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체를 말이에요. 선영의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요? 그럼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보통 아줌마들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김대위가 선영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그냥 주부 맞아요? 선영이 김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냥 주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 순간 선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록부터 하자.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영의 눈이 가늘어지며 김대위와 그 부하들을 차례차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는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계속 도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하네요. 눈빛이 완전 군인 같아요. 혹시 예전에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이 포스는? 정말 이상해요. 선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을성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김대위의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선영이 참을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자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밌네요. 이렇게 당당한 아줌마는 처음 봐요. 김대위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선영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끽끽거리는 의자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그만하시죠. 민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또 말대꾸야?
너 군대에서 상급자한테 어떻게 말하는 건지 모르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면회 중입니다. 면회? 면회가 뭐 대단한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부대야? 김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면회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선영이 민재를 달래려 했지만 김대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하시다니. 무슨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제가 어머니 정체를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죠. 김대위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 경고 드릴게요.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세요. 정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치미 떼시네. 좋아요. 그럼 제가 직접 밝혀드리죠. 김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줌마 좀 보세요.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외침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피해? 진짜 웃기네요. 어머니가 피해 걱정을 하시다니? 김대위가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떤 일 하세요? 정부 기관? 군간부? 아니면 정치인?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거짓말.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김대위가 선영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가방 좀 확인해 볼까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민재가 벌떡 일어나며 김대위의 손을 막았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선임 장교의 손을 잡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수상하니까 확인하는 거지. 김대위가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혹시 간첩이면 어떡할 거야? 국가 기밀이 새나가면? 간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재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증명해봐. 너희 어머니가 정말 그냥 주부라는 걸. 증명하라니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어머니가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보여주면 돼. 김대위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대답 못하시면 그냥 주부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무슨 질문인데요? 간단해요. 군 계급이 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는 알죠. 대략적으로요? 그럼 대위가 몇 번째 계급인지 아세요? 선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대답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역시 모르시는구나. 그럼 부대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건 왜 알아야 하나요? 아, 또 모르시네요. 그럼 군인들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김대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아줌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예요. 하지만 갑자기 김대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 네.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가 왜 이렇게 당당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당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죠. 여기는 군부대예요. 민간인은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고. 조심한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
누가 무시했어요? 저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김대위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모욕적이라고요? 하하. 어머니, 정말 재밌으시네요. 재밌다고요? 네, 정말 재밌어요. 어떤 아줌마가 군 장교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요? 김대위가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야들아, 이 아줌마 정말 신기하지? 이런 아줌마 본 적 있어? 없습니다, 대위님. 정말 특이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 순간 선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서 서서히 위압감이 풍겨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위. 선영이 김대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군기는 계급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대 사람의 예의로 세워지는 거지. 선영의 목소리에서 30년간 쌓인 군인의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대위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진짜 미쳤나?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김대위는 선영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진 선영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구나. 나한테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 김대위가 면회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헌병? 헌병 당장 들어와.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 2명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당장 밖으로 끌어내. 면회 자격 박탈이야. 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고? 이 아줌마가 나한테 대들고 있어. 군기문란이야. 헌병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면회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위님,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문제? 이 아줌마가 나한테 군대 교육을 하려고 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야? 선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이에요. 무례한 대우라고? 하하, 이 아줌마 정말 끝내주네. 김대위가 헌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라고. 대위님, 하지만 정당한 면회객을. 정당한 면회객? 이 여자가 정당해 보여? 뭔가 수상하다고. 그 순간 민재가 벌떡 일어나며 김대위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새끼가 또 나서? 너 지금 상관에게 항명하는 거야? 항명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막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너 지금 내가 부당하다고 하는 거야? 김대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하 병사가 이렇게 대놓고 반항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긴 민간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김대위가 헌병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안 할 거야?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헌병들이 어쩔 수 없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무슨 죄목으로 저를 내보내는 거죠? 선영이 헌병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헌병들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실제로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시민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거예요?
아니. 김대위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이유? 간단해. 이 아줌마가 수상하다는 게 퇴거 사유가 되나요? 선영의 질문에 김대위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해. 여기서는 내가 최고야. 최고라고 해서 무법이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법? 이 아줌마가 지금 나를 무법자라고 하는 거야? 김대위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헌병들, 당장 끌어내지 못할 거야? 이건 명령이야. 헌병들이 마지못해 선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막아섰습니다. 윤민재,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놓으세요. 제 어머니예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해. 개인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돼. 민재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군 규율상 상관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력해서. 선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헌병들이 선영의 팔을 잡자 김대위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 대위님,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헌병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된 거야? 정당한 사유 없이 면회객을 강제 퇴거시키는 건 정당한 사유? 내가 수상하다고 했으니까 수상한 거야. 그게 사유야. 김대위의 논리는 완전히 엉터리였지만 계급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려는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민재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딜 수 없고. 선영의 손이 천천히 가방 속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어머니, 안 돼요. 민재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막고 있었지만 민재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김대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숨기는 게 있다면 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선영이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지갑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시간은 끝나고 다시 공군 준장 박선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김대위는 여전히 승리감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 아줌마 표정. 뭔가 들통났다는 표정이잖아. 대위님, 그만하시죠. 헌병 중 한 명이 다시 말렸지만 김대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 아줌마 정체 오늘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선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정체를 알고 싶다면. 선영의 손이 마침내 가방 속 가죽 지갑에 닿았습니다. 선영의 손이 가방 속 가죽 지갑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대위의 계속되는 모욕과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렇게 정체가 궁금하다고 했지? 선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김대위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선영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잖아. 선영이 가방에서 작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은 평범해 보였지만 선영의 손에 들리자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뭐야, 그거? 또 무슨 장난치려고? 김대위가 비웃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지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 신분증을 김대위와 헌병들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정체야. 헌병들이 신분증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준장 박선영. 어떻게? 헌병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대위는 아직 신분증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뭐가 적혀 있는데? 설마 가짜 신분증? 김대위가 신분증을 빼앗아 들고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공군 준장? 그래, 맞아.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30년간 쌓인 지휘관의 위엄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민재 어머니이자 너희 상관의 상관이다.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대위는 신분증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겠지? 이런 게 어떻게 가짜라고 생각하나? 선영이 김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군인으로서의 강인함과 냉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헌병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아줌마가 어떻게 준장이야. 아줌마라고 했나? 선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 김대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라니? 선영이 한 발짝 김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들 면회 오는데 계급장을 달고 와야 하나?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공군 준장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준장님이세요? 미안해, 민재야. 지금까지 숨겨서. 선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하길 원했어. 엄마가 준장이라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때 선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군용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김대위와 헌병들은 그 무전기를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기지 관제탑, 여기는 박선영 준장이다. 무전기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장님, 어디 계십니까? 육군 부대에서 개인 용무 중이다. 기지 상공, 훈련 편대 비행 지시한다. 준장님? 훈련 편대 비행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위치 좌표 송신한다. 선영이 무전기로 정확한 좌표를 알려줬습니다. 김대위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편대 비행? 선영이 김대위를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정체를 의심했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확실하게요? 곧 보게 될 거야. 몇 분 후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헌병들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부대 상공을 거대한 굉음이 뒤덮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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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6대가 완벽한 편대 비행으로 부대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 굉음은 건물 전체를 흔들었고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전투기? 김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부하들이야.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투기들이 다시 한번 부대 상공을 지나가며 편대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선영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김대위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괴롭혔던 아줌마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위, 선영이 김대위를 부르자 김대위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행동들 기억하나? 죄송합니다. 김대위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전투기들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선영의 진짜 정체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의 굉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육군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부대의 부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전투기들이... 부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면회실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헌병들은 누군가에게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시선이 선영에게 닿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선영이 들고 있는 공군 준장 신분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박선영 준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영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부대장은 즉시 최고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했나?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령,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 그게... 부대장이 당황하며 김대위를 쳐다봤습니다. 김대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 부대장님께 설명해드려. 선영이 김대위에게 명령했습니다. 김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말해. 제가 준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례하게 굴었다고? 어떻게? 김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리니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해주지. 선영이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대위는 나를 수상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간첩일 수도 있다고 했고요. 뭐라고요? 부대장이 경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나를 강제로 퇴거시키려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말이에요. 김대위, 이게 사실입니까? 부대장이 김대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다는 거야? 민간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뭐야? 선영이 김대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완전한 군인의 위엄이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군기는 계급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야. 사람 대 사람의 예의로 세워지는 거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선영이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이 부대 군기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예의 교육은 하고 있나요?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위 면회객들을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대하나?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특별히 당당해 보였다고 했지? 그럼 평상시에는 면회객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야? 김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상시에도 면회객들 앞에서 권위를 과시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대답 안 할 거야? 평상시에도 조금이 아니지. 면회객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지. 부대장이 김대위를 노려봤습니다. 김대위,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선영이 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대령, 김대위와 관련자 전원을 즉시 대기 명령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전체에 대한 군기 교육을 다시 실시하세요. 네. 특히 민간인 예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시고요. 부대장이 즉시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대위와 관련자들 모두 즉시 대기실로 이동. 네. 헌병들이 김대위를 에워쌌습니다. 김대위는 마지막으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후회하지 말고 배워.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오늘 일을 잊지 마. 김대위가 끌려나가자 면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다운 카리스마와 냉정함,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어머니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민재야. 선영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고마워, 민재야. 부대장이 다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준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선영이 부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 군인의 품격이 뭔지 아시죠? 네.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힘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 부하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전투기들이 다시 한번 부대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천천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 전투기들 소리, 이 부대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선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말이지. 부대장과 헌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일은 이 부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선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대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민간인 예의 및 군인 품격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강당에는 모든 장병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부대장이 단상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군 준장님을 면회객으로 오신 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부대의 큰 치욕입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면회객을 정중하게 대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민재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은 민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더라. 맞아, 그날 전투기 소리 들었을 때 정말 소름 돋았어. 공군 준장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민재는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군인이 아니야. 민재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야. 그날도 나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였어. 지키려고? 응. 엄마는 평상시에 절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셔.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절대 참지 않으셔. 동료 병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대위가 너무 심했어. 평상시에도 면회객들한테 그런 식이었잖아. 맞아. 이번 기회에 정말 반성해야 할 거야. 민재가 침대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공군 준장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계급장도 벗고 평범한 아줌마인 척하셨구나. 한편 대전 공군기지에서는 선영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부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어제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부관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육군 부대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타군 협력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었군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준장님, 괜찮으셨어요? 그때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사실 선영은 그날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 선영은 다시 민재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간복이 아닌 공군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공군 준장 박선영입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헌병들이 즉시 최고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님, 어서 오십시오. 면회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오히려 이런 대우가 불편했습니다. 너무 특별히 대해주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예요. 하지만 준장님이신데 계급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면회실에서 민재를 만난 선영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야, 잘 지냈어? 네, 어머니. 아니, 준장님. 집에서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 모자가 나란히 앉아 주변 분위기가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난주 일 후에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모든 면회객들을 정말 정중하게 대해요. 그리고 병사들도 서로 더 예의 바르게 대하고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야. 계급은 옷에 달린 별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기는 별이니까. 가슴속에 새기는 별이요? 응. 진짜 군인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특히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고, 민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정말로. 고마워, 민재야. 그때 부대장이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을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장님, 오늘도 면회 오셨군요. 네, 대령님. 지난주 일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부대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전체 부대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뜻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은 부대 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입 병사들이 오면 선임들이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날 정말 대박이었어. 갑자기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나타나더니 준장님이었다면서? 정말 대단하셨겠다. 그래서 지금도 면회객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누구든 존중해야 하는 거지. 김대위는 그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재야, 정말 미안했다. 내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줘. 네, 전해드릴게요. 나도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선영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때로는 정복을 입고, 때로는 평상복을 입고,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전투기 소리는 부대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교훈도 말입니다. 계급은 옷에 달린 별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기는 별이다. 선영이 아들에게 해준 그 말은 이제 부대 전체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가슴속에 진짜 별을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걸까요? 아니면 인격으로 존경받는 걸까요? 박선영 준장처럼 진짜 리더십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제가 박선영이었다면 정복을 입고 기세등등하게 아들 면에 갔을 텐데 주인공 박선영은 계급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군인들 앞에서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계급은 가슴속에 새기는 별이라는 명언을 기억하세요. 내가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